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의 만사행동, 만사행동 최훈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만사행동하듯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일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문제가 뜨겁게 정치권을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지금 그 테이프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릴 겁니다. 과연 서부지법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 테이프는 김건희 씨와 해당 기자의 사적인 대화다.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마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속인 뒤 몰래 녹음해서 그것을 약간 상업적 목적이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MBC 방송에 넘기고 그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불순한 것이다. 사적 대화를 MBC에 넘겨서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 MBC가 보도해 윤석열 후보의 낙선에 이용을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도 유리될 수 있다. 이런 논지를 주로 펴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자 서울의 소리 방송의 한 기자입니다. 한 20여 차례 국민의힘이 파악하기로는 10차례에서 15차례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김건희 씨에게 물어본 결과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 방송 그 기자가 녹화한 것을 계속 이쪽 저쪽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그쪽이 더 잘 알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저쪽에서 녹취를 한다는 의식이 없이 통화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한 기억이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아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기억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국 수사 때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참 사람이 순진한 건지 그리고 또 김건희 씨를 속인 그 기자가 대단히 사악한 자인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방송 내용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게 선거에 악용할 목적이라면 과연 법원에서 방송을 허가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라는 것은 또 상당히 중요한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에 이 정가를 지금 뜨겁게 달구는 것을 넘어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립니다. 왜냐? 제가 최영원의 주충우돌, 술주자, 좌충우돌에서 좌를 떼고 주충우돌을 지금 180번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서 얼룩소 하얀소 이론이라는 걸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게 무슨 말이냐? 얼룩소는 예를 들면 대통령 출마한 사람을 빗대 이야기하자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룩소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녔어. 고 정주영 회장의 신임을 받아 현대건설 회장까지 올랐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북방 개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얼룩소과입니다.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그 CEO는 엄청나게 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코 깨끗한 손을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얼룩소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 이 얼룩소들은 아무리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검정물, 검은 물감을 끼얹어본들 원래가 얼룩소입니다. 그래서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공세가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때 18대 대선이었죠. 네거티브 공세가 격렬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상당히 약체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BBQ, 다스 소유 문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제를 잘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포지티브 공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룩소에게는 네거티브 공세가 잘 안 묵힙니다. 김건희 씨는 그러면 얼룩소일까요? 하얀소일까요? 저는 얼룩소로 봅니다. 그것은 김건희 씨가 양심이 없다라든지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대깨문을 비롯한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종로통에 중인 환실이 대낮 백주에 백화를 얻습니다. 9명의 남자와 어쩌고 저쩌고 한 관계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성씨까지 써가지고 그런 온갖 작태를 통해서 김건희 씨 인격을 말살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줄리는 하와이 산다는 걸로 지금 가로세로 인구선지가 이래 현장까지 가서 밝히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줄리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는 김건희 씨가 줄리가 아닙니다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건희 씨는 얼룩소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수를 써서 7시간 총 누적 시간 7시간의 녹음을 해서 방송은 아마 악마의 편집을 할 겁니다. 이것저것 떼붙여서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낮았어 뭐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갖다 붙여가지고 국민을 모욕하는 듯 국민을 업신여기는 듯 그런 식의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선거법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번에 오늘 그 서울 서부지법이 판단과 달리 선관위나 또 다른 그런 데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김건희 씨 자체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그런 검정 물감이 몇 방울 떨어진들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후보는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이니까요. 윤석열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인에 대해서 뭐 결혼하기 전까지 막 온갖 것을 다 떨쳐내고 뭐 자격이 어떠느니 논문이 표절이 있니 많으니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 명이 짜고 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열린공감TV 뭐 서울의 소리 뭐 오마이뉴스나 서울의 소리는 또 윤석열 부부와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돈독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들은 윤석열을 공개하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오히려 윤석열을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 기자를 믿고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 말에 그 가문 이슬에 속아서 21차례에 걸쳐 뭐 7시간 분량을 이런 이야기 저런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얼룩소에게 검정물감 몇 방울은 큰 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일화 변수야말로 이번 3구 20대 대통령을 뽑는 3구 대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은 사실 단일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돌연 이상기류가 생겼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캠페인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와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한 상태인데 뭐 짐작하기로는 허경영 후보보다 1%나 뒤지는 그런 참담한 성적표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심상정 후보나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코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3월 9일 대선으로부터 84일 뒤 지방선거 6월 1일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흡수 통일되듯이 단일화되어 버리면 정의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아마 후보를 내기가 힘들지 모를 겁니다. 왜냐? 존재감이 없으시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고 뭐 단일화 비슷하게 해준 공로를 인정해서 자기들이 정의당이 유일한 지금 공천을 안 하는 이런 선거연대 비슷한 것을 뒷공문에서 물밑에서 제의하고 뭐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 야합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달이 나고 나중에 공개되면 정의당은 아예 물거품처럼 쪼그라들고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일진보당을 만든 이석기가 형집행정지로 나와서 아마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팔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바깥 나들이는 못하더라도 아마 비밀지령을 내려서 경기동부를 움직여 지금 대선에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정의당이 심상정의 단일화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재명에게 흡수되어 보여지는 그런 식의 길을 건다면 정의당은 통일진보당이 새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럴 때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여당의 단일화는 뭐 대충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철석연대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만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것은 3부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두 후보가 철석연대를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한 후보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단일화 협상 결과 여론투표든지 해서 승자가 되면 승자가 대선을 단일 후보로서 완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패자는 성심성의껏 도와서 공동정부의 초대 총리를 하며 몇 개의 장관을 공동으로 정부를 설립해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제조선화를 맡게 될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당대표나 단일화가 된다면 당대표나 무슨 종로 선거구 출마나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총리 안철수 후보 같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식은 있을 겁니다만 현재는 아직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이 물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 뭐 그전에 한 이야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도 이상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안철수 후보는 더욱 단호하게 나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나에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당연합니다. 왜냐? 좀 늦게 출발했고
선거운동을 좀 더 해서 마의 20%대를 그 벽을 돌파를 해야 단일화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가 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단일화의 단점만 꺼내도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13일, 14일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 물밑에서 대리인을 통해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2월 13일 전에 아마 가부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저는 누군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 브로커리지 거정 조정을 잘 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야통 정교의 대업이 완수가 됩니다. 그래야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을 청소하고 대청소를 해서 부패 고리를 끊어내고 그런 연후에 AI시대, 메타버스 시대, 바이오, 첨단 산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고 나라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부패한 일부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 민주노총, 정교조, 참여인대, 정민변 이와 같은 좌편향은 일부 비리, 부패, 비양심 이런 집단들을 좀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통 정교, 야당이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철성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 손을 잡고 어느 순간에는 단일화를 이뤄내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갑이 아닙니다. 어립니다. 안철수 후보를 슈퍼갑으로 생각하고 끼어지기 쉬운 단일화 그릇을 잘 협상과 타협으로 줄 것은 주고 나눌 것은 나누고 해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